안녕하십니까, MC 자세입니다. 오늘도 거창하게 시작하지만 제 관점에서 저의 생각을 말해봅니다. 어느 날 제가 갑자기 유튜버를 보다가 되게 유명한 부부 유튜버 분이 새로 이종소형을 취득해서 바이크에 입문하려는 내용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지금이야 솔직히 점점 대중화가 되었지만 이전만 해도 이종소형은 무슨 양아치와 라이더를 구분하는 훈장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종소형 면허가 있어야 대형 바이크를 탈 수 있으니까 언제부터인가 이종소형 학원도 생겨서 많이들 취득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취득할 때 10여 명이 한 부스에 모여서 통과하는 사람이가 막 박수 쳐주고 우와 하면 환원성 지를 정도로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면허였으니까요. 아마 저와 비슷한 90년대 초중반에 면허를 취득하신 분들은 공감을 할 것입니다. 틀딱이 자랑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건 엄연한 살아오면서 겪은 사실이니까요. 최근에 정말 많은 분들이 입문하는 것 같습니다. 부부가 함께 하시는 분도, 또 자녀들을 입문시키는 분도, 아니면 자녀가 부모님을 입문시키는 분도, 그만큼 이제는 불량한 사람들이나 타던 오토바이에서 훌륭한 레저 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으니까요. 다양한 장르의 바이크가 나오고 지금은 유튜브라는 이런 미디어의 시대여서 많은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때여서 더욱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토바이는 이전에도 즐겼고 지금도 즐기고 앞으로도 즐길 것이지만 변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저는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위험하다입니다. 네, 지금 입문하고자 하면서 또 썸네일도 이러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이미 입문해서 즐기시는 분들 뭐지? 하지만 모두가 가져야 하는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위험하기에 어쩌면 그것은 더 즐거운 것일지 모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지 말라고 하면은 더 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으니까요. 오토바이를 왜 타냐고 묻는다면은 그것은 단지 스릴을 즐기기 위해서 탄다 하시는 분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 본연의 욕구인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하는 인간 자유에 대한 본능입니다. 그래서 이걸 말리려고 하면은 그것은 말리는 것이 아닌 억누르는 것일 뿐입니다. 사람마다 추구하는 게 종류가 다를 뿐이지 차를 타거나 하늘에서 뛰어내리는 것도 아니면 집에서 그냥 몇 시간씩 게임을 하는 것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강한 욕구입니다. 그래서 그런 욕구는 언제나 과하게 되면은 큰 화를 초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도 하잖아요. 이건 단순히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 위험한 것을 하려는 사람은 어때야 하냐? 위험하다는 것을 항시 인지하고 되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인드 컨트롤이 어떤 기종을 구매하고 어떤 안전장비를 사야 하고보다 가장 먼저 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절대 간과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위험한 것을 이제 다음에 할 이야기와 모두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위험한 것을 인지하고 알고 이것을 탄다면 올바로 타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아니야, 그냥 스릴 있고 좋아, 자유로워, 땡겨! 라고만 생각하면 그 순간 오토바이는 더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위험한 걸 알지만 그걸 이기고 안전하게 탈 때 더 즐겁고 더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앞에서 말한 위험한 것에 도전하고 이겨내는 스릴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위험하다는 생각이 있으면은 내가 내 한계를 정해주고 조금씩 그걸 깨려고 도전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없다면 어느덧 내가 그 위험에 빠져들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항상 위험한 건 알지만 그걸 잘 즐겨야 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기종도 타보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마인드와 마음가짐이 준비되었다면 면허를 취득해야겠죠. 학원에 가서 취득하셔도 되고요, 시험장에서 하셔도 됩니다. 네, 시험장에서 우리 때는 시험장에서 보고 지금 학원에서 따는 건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마인드셋이 돼 있으면 어떤 루트로 그걸 하셔도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냥 멋지게 타려고 빨리 폼나게 대형 바이크를 타보려고 면허를 취득한다면 그것은 아마 우리가 다 알고들 계시는 사고들의 좋은 예시에서 찾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내가 왜 오토바이를 타고 싶고 어떤 오토바이를 탈지를 정하시고 면허를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면허보다 이걸 왜 먼저 생각해야 되냐? 이종소형을 따시고 내가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은 지금 당장 브랜드 매장에 가서 최신의 가장 비싼 머신을 구매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면허가 없어도 구매는 하실 수 있습니다. 운행을 못할 뿐이지. 하지만 그걸 어떻게 다룰지는 나도 잘 모르게 되죠. 그냥 타는 거죠. 그러기에 내가 어떤 바이크로 어떤 라이프를 즐길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바이크에 심취해서 이종소형을 먼저 따야 하던 시대는 지금의 GS나 멀티 이런 장르들도 생소한 오직 뿅카 슈퍼 스포츠만 타야 하던 시대였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바이크로 어떤 라이프를 할지를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내가 하고자 하는 바이크들에서 점점 좁혀지고 거기에 나에게 맞는 모델들이 보입니다.
바이크는 이종 소용이 없이도 탈 수 있는 저배기량 바이크들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배기량이 낮다고 쉬울 것 같죠? 아닙니다. 자, 이제 면허를 따셨다. 그럼 이제 바이크를 구매해보죠. 여기서 제가 드리는 팁은, 만약 운전을 오랜 시간 해본 분이 아니라면은, 또 도로에 대한 조금 미숙함이 있다면은 스쿠터를 먼저 타보시길 바랍니다. 이종 소용을 취득했다고 끝이다?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전에 타던 분들이 이종 소용을 취득했지만 지금은 입문하시는 분들이 이종 소용을 취득해서 입문하기 때문입니다. 바이크는 아니지만 차를 많이 운전해보신 경력이 있고 도로에 대한 자신이 있는 분들이라면 매뉴얼 바이크를 구매하셔도 지장 없습니다. 왜? 기계는 익숙해지니까요. 왜 운전 경험이 바이크의 종류를 결정하느냐? 도로는 상당히 많은 변수가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오토바이를 구매해서 타는 곳은 뭐 영화나 CF에서처럼 뻥 뚫려 한 도로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경치 좋은 도로에 가기 전에 자동차 전용 도로에도 못 가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실제로 전쟁과 같은 공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상황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도로의 변수는 운전 경험이 없는 분들에게는 대처할 수 없는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입니다. 도로의 경험이 적은데 매뉴얼 바이크를 가지고 나와 당황하게 된다면 그거 매우 위험에 처합니다. 앞에 이야기한 전제가 뭐였죠? 네, 위험하다입니다. 여기서 당황스러운 상황은 단순히 시동을 꺼먹고 뭐 제궁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 없을 것 같지만 조금 빠른 속도에서 변속하는데 조작이 서툴러서 순간적으로 기어를 잘못 넣어서 깜짝 놀라서 당황해서 오토바이를 쓰러뜨릴 때도 있습니다. 없으실 것 같죠? 에이, 누가 그런 실수를 해? 네, 좀 더 제가 디테일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기어 단수 내리다가 뒷바퀴가 밀려가지고 깜짝 놀라서 넘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변속하는데 엔진 브레이크처럼 걸리면서 하필 거기에 젖은 차선이 뒷바퀴에 맞물려서 팍 하고 넘어졌습니다. 근데 왕복 4차선이라서 1차선으로 넘어지면서 중앙선을 넘어갔네요. 네, 맞은편에 차가 오네요. 당첨입니다. 이 세상 사직서, 저 세상 이력서. 그러기에 언제든 여유있게 바이크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하며 내가 바이크를 잘 조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쿠터는 좀 더 수월히 조향을 할 수 있으며 초보자에게 오직 내가 도로에서 달리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도로에 대한 센스를 키우고 나중에 얼마든지 매뉴얼의 높은 클래스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처음 입문하실 때 스쿠터가 있으면은 중간 단계 없이 바로 올라가시는 분도 있어요. 나중에 서브로 또 이 스쿠터는 생활에서 탈 수도 있습니다. 기출을 하면서 서브로 이 스쿠터를 두고 생활에서 유용하게 탈 수도 있습니다. 스쿠터를 무시하지 마시고 도로에 대한 경험이 적거나 경력이 적으시다면 스쿠터를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고성능 스쿠터는 피하셔야죠. 그건 말만 스쿠터지 스쿠터가 아니잖아요. 자, 반대로 내가 도로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운전 경력이 있다. 그럼 매뉴얼로 처음 도전하셔도 전혀 지장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뉴얼에서는 아마 금방 클래스를 업그레이드 할 것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러나 아무리 자신이 있어도 바이크가 처음이시다. 그러면 작은 클래스부터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전에 좀 타셨다, 뭐 위클래스 입문하시는 분도 있지만 경험이 없다면 아래 클래스부터 시작입니다. 왜냐면 커질수록 공차 중량 자체가 틀려서 제동거리와 순간제동 그리고 균형이 매우 틀리기 때문입니다. 종종 니토급으로 입문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뭐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하고 싶은 거니까. 제가 말린다고 듣습니까? 그러나 웬만하면은 니토급에서도 슈퍼스포츠 일명 뿅카 리터급 입문은 절대 하시지 마시길 저도 부탁드립니다. 근데 리터급은 이게 뿅카만 있는 게 아니라 할리 리터급도 있고, 할리는 오버리터잖아요. 아니 리터급 타면 뭐 다 죽는다 그런 것처럼 영상이 있지만 사실 그건 틀린 거죠. 예, 리터급을 타서 죽는 게 아니라 슈퍼스포츠 리터급을 타서 죽는 거죠. 예, 출력에 가는 거니까. 하지만 리터급으로 갈수록 공차 중량이 커질수록 리스크가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바이크 라이프로 갈 것인지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는 바이크가 틀리기 때문에 궁극의 스포츠로 갈 거다 하면 작은 125 스포츠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기량을 높여서 아메리칸 투어로 갈 거다. 왜냐면 할리 같은 거는 사실 쿼터나 미들이 없잖아요. 예, 작은 사이즈가 없으니까 당연히 큰 거부터 가야죠. 그걸 몸에 익혀야 하니까요. 그리고 세상에서 할리 데이비슨이 오토바이 뭐 끝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 장르가 있습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리터급 입문이 무조건 위험하고 죽는 게 아니라 리터급에서 스포츠 바이크 입문이 정말 위험하다가 맞다고 봅니다. 나중에 아시겠지만 타시다 보면 이 CC보다 출력이 얼마나 그런 압박을 주고 위험한지는 알게 되십니다. 그러나 리터급을 비추하는 이유는 바이크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바이크는 내가 타야 즐거운 장난감이지, 근데 그걸 수월히 다루는 것이 아니라 끌려다니는 상황이 연출이 되면은
재미를 느낄 수 없고 굉장히 지루해집니다. 그리고 힘들고요. 그게 비추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출퇴근 공도에서 니터급 타면요, 서울 시내에서는 그렇게 즐겁지 않다는 것은 모두가 아시는 사실입니다. 바이크에 내 라이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문화와 라이프에 바이크를 맞추는 것입니다. 뭐 목캠을 하고 싶은데 모양만 보고 정말 멋있어 WR BMW 구매해서 타고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떤 바이크를 사시던 그 바이크에 내 삶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방향성에 바이크를 맞추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동호회나 모임 가셔서 어떤 게 좋다, 뭐가 좋다, 그건 아니다 하는 말들 많이 들으실 거예요. 세상에 모든 사람이 자기 거 거지 갖고 꽂았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말들은 단순히 참고만 하시고요. 궁극적으로 내가 추구하는 방향성, 나는 이 바이크와 어떤 걸 하겠다 하는 것에 맞춰서 바이크를 구매하셔야 후회가 없습니다. 이건 장난감이고 취미이기 때문이다. 자, 이제 바이크를 구매하셨다면 주행을 하실 텐데 도로 주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다음 편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즐거운 바이크 라이프를 하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어서 오래 함께 즐겁게 탔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배우 존 웨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규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MC 자세였습니다.